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전 의원이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8월에 전당대회 끝나고 그동안 좀 잠잠하셨는데 요새 다시 이제 정치면에 김두관 의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지금 민주당의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활동하고요. 예. 또 그동안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예. 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도 못 만나서 예.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도 좀 만나고 예. 또 친척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중동으로 지내시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중앙정치에 등장하신 게 지난 18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이후인데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시위 요거로 정치활동 재개하셨거든요. 정치활동 재개하시면서 중앙정치라고 할게요. 제가 중앙정치에 다시 등장하시면서 아이템을 이거로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정치활동 재개라기보다는 지난번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예. 계속 주장했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 대선 실시하는 예. 소위 7공화국을 여는 헌법 개정 운동 일환이거든요. 예. 그동안 8월 이후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예. 지금 더 이상 좀 국민들이 인내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예. 제가 어제 그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평소에 주장했던 것을 실현하는 정도죠. 평소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었던 거고 그런데 사실 이런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하자는 얘기는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거든요, 의원님. 자, 그런데 예. 의원님이 요걸 가지고 중앙정치에 다시 돌아오신 시점이 18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거든요, 공직선거법. 아마 예. 이제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8월 전대에서 주장했던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했고 예. 최근에 8월에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께서 국민개헌운동 추진본부를 발대식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그 조직에서도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고 저도 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돼서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비선거권이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 당은 이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 당원들 그리고 또 우리 당을 또 아끼고 지원하는 국민들께서도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참는 인내도 거의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주권자들 70% 80% 이상이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이나 탄핵 투쟁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또 이렇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심각한 민심 위반 이런 걸 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심각하게 지금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선거가 안 좋게 나오고 요거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대응하더라도 정치적인 대응 방향 요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부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얘기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의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장하시는 저는 일관되게 예. 탄핵, 하야, 퇴진 이런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예.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저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임기를 1년 단축을 해서 음흠. 그야말로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 동시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정말 저는 뭐 지금 갈등과 대립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인인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1년 5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다 망하는 것보다 예.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권 퇴진 운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요 말에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뭐 이제 퇴진투쟁 또 스스로 물러난 하야 예. 또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그런 탄핵 절차들이 있지만 예. 저는 이제 갑자기 탄핵이 되거나 하야를 국민들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진 분이 워낙 많지만 예. 그렇게 되면 그 정권 교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촛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는 시켰지만 개헌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탄핵을 하게 되면 60일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정권 교체가 되기는 하는데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시대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데 사실은 정권 교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이 알겠습니다. 헌법 제도 체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 탄핵이다, 하야다, 퇴진이다, 뭐 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지난 전대부터 이 시점에서 임기 단축을 1년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헌법 개정을 하고 뭐 1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대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매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이것을 정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쨌든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이긴 하지만은 조금 현실화된 것 같은데 1심으로만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 B, 포스트 이재명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그럴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당이 생존 위기에 있는데 플랜 B를 논의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치 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지만 또 사법부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최민희 의원이 뭐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던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큰 저는 낭패를 볼 수 있고요. 주위에 그 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뭐 비명이라든지 친명이라든지 당내를 이렇게 가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그 주요 지도부라든지 당에 이렇게 그 국회직을 맡고 있는 중진들이 발언 하나하나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언론에서 포스트 이재명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삼총리 얘기하잖아요, 의원님. 근데 최근에 신삼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김두관 전 의원으로 뽑고 있던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제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 어정거정 좀 받지만 저는 금지 초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저는 뭐 당 대표 때보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을 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그 본선 경쟁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 교체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고 평소에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이제 포스트 이재명 찾기 플랜 B
까지는 필요 없지만 다양한 대선 주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죠. 다만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선 주자에서 압도적 1위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있고 또 다른 대선 후보도 이렇게 당내에 다양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힘과 소위 경쟁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정권 교체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 뽑히고 그 후보 중심으로 자기 대선에 이렇게 임할 때 정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나 김두관도 다음 대선에 후보한 사람으로서 뛰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은 또 한 해석이고요. 그래요? 기본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당의 토양을 만드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플랜 B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기본인데 지금 우리 당은 어쨌든 생존 위기를 맞고 있고 대표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씌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적인 문제가 또 어쨌든 법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하는 키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이 저희 정권을 획득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때는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 왔잖아요. 의원님 아마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다가 뭐 문자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 지금도 큰 원칙의 대남이었고요. 우리 이제 민주당의 강점은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강점인데 당내 이런 그 강점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당이 역동적으로 자기 대선에 또 지방선에 대응할 수가 없고요. 당내에 뭐 민주정당에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기본인데 그 다양한 목소리까지 소위 옥죄려고 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그런 양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에 보면은 좀 강한 아까서 최민희 의원 얘기도 김두관 의원이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면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이고 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부의 판단을 뭐 정치투쟁을 통해서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정치투쟁이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획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강경 발언들이 오히려 우리 당을 국민으로부터 멀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정치투쟁의 큰 그 성과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획득하는 일인데 특히 뭐 완전 정부 여당이랄까 대통령 국정 정책에 대해서 모를 하고 또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해내겠습니까? 어쨌든 그 중도층이라 할까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해내야만 대통령 퇴진도 시키고 하야도 시키고 또 임기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대통령께서 결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싸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